다음으로 주식회사 아이오앤코 코리아 중국 법인의 심세나 대표님께서 현지 이커머스 B2B 마케팅 전략에 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이오앤코 코리아 심세나라고 합니다. 저는요, 7년 전에 중국에서 유학할 당시에 타오바오, 웨이보를 통해서 유통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스마트폰 세대 산업 인프라 발전 덕분에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와 같이 유통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국, 홍콩, 미국 이곳을 거점으로 유통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말 코로나 위기가 닥쳤을 때 많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또 오히려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위기를 통해서 국가 간 거래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하는 유통이 단순한 비즈니스 수단이 아니라 전 인류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프로세스고 또 그것을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다국 간의 거래 그리고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우리의 고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또 우리는 온라인 커머스로 어떻게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마케팅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트렌드 시장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전자상거래 시장은요, 3조 5,350억 달러 규모의 전체 거래액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향후 모바일 보급률까지 생각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2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성장 중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오프라인 리테일러보다는 온라인 리테일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고 특히 미국과 중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이 온라인을 통한 리테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성장 시대에 큰 폭의 성장률을 보이는 산업이 극히 드문데요. 국가 간의 거래가 늘면서 전자상거래 시장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이에 따라 물류, 풀필먼트 서비스 그리고 IT 기술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를 통해서 거래 효율성과 고객의 편의성을 증대하는 것이 언제나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주요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투자 유치와 M&A가 글로벌적으로 확산되고 활발해졌고요. 또 플랫폼 커머스와 미디어 커머스의 발달로 새로운 전자상거래 형태의 업체들이 동반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전자상거래 기업들 투자가 이렇게 확산되면서요.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디지털 국제 무역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디지털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터넷을 활용한 인터넷 기반의 경제를 주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중소기업들인데요. 인터넷 활용도를 높인 중소기업들의 매출액이 5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이렇게 과거에 전통적 무역 방식 하에서 중소기업들이 직면했던 여러 가지 무역의 난제들이 있었는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부분의 거래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새로운 무역의 기회들이 창출되고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는 전 인류적으로 일상생활은 물론 소비 패턴을 많이 변화시켰죠. 또 우리가 예상했던 디지털 무역 거래의 보편화를 가속화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제 침체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 속에 전자상거래의 주요 소비 방식이 부상하면서 온라인 유통 역시 많은 부분들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우선 품목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개인 위생용품은 물론이고 OTC, 일반 의약품, 그리고 개인 위생용품, 홈코노미, 그리고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IT 기계에 대한 온라인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는 뷰티 제품이나 뭐 색조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번에 많이 판매된 제품 데이터량을 보니까요. 개인 위생 청결 제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샴푸, 린스 이런 생활용품 혹은 뭐 치약 그리고 손소독제 또 여성 청결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판매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건강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쉽게 복용할 수 있는 보건식품, 다이어트 식품들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또 과거에 오프라인에서 식재료를 많이 샀는데 데이터 기반 물류 인프라가 발전하면서 우리가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배송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되었기 때문에 신선 제품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높아졌죠. 또 이전에는 없던 고령층의 소비자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들은 높은 구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맞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고요.
또 온오프라인 융합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오프라인에서만 판매했던 업체들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전환을 하고 있고요. 또 온라인에서만 판매를 했던 기업들의 오프라인의 거점을 만들면서 온오프라인을 융합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운영 방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들을 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혁신정보 기술 도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IT 기술 도입은 여러분들도 많이 알다시피 우리 물류센터나 물류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두각을 드러내고 있죠. 또 이뿐만 아니라 IT 기술이 이전에는 굉장히 잘 와닿지 않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실생활에 굉장히 안착되었습니다. 뭐 VR 기술을 이용한다든지 AI 기술을 통해서 제품을 추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실생활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유통하는 이런 분들에게 우리 소비자들의 트렌드 그리고 소비를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패러다임들이 변화했기 때문에 유통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유통을 하는 사람, 제품을 만드는 사람, 또 뭐 IT 기술을 개발하시는 분들, 이 모든 분들에게 업무 방식에도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시각으로 변화하는 수요를 만족하기 위해서 한층 더 높은 역량을 가져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해외의 우리 고객들은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는 그들의 수요를 어떻게 알고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 고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우선은 온라인 커머스 유통에서는요, B2B 영업이 기본적으로 돼야지 안전하고 굳건하게 기반을 다질 수 있는데요. 물론 처음부터 B2B 영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B2C에 비해서 진입 장벽은 있지만 그 산을 한번 넘으면 굉장히 안전한 상태로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B2B 영업이 기업에게는 필수가 되었죠. 저 이전에 6년 전만 해도 저희가 B2B 영업을 했을 때 너무 간단했어요. 그냥 한국에서 잘 나가는 제품, 뭐 1, 2, 3등, 위메프, 쿠팡에서 1, 2, 3등 하는 제품들을 추천해주면 바로 이제 B2B 형식으로 사입해가는 형식에 굉장히 간단했지만 커머스가 점점 발전함에 따라서 이들의 그 요구하는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고 다변화됐고 복잡해졌습니다. 시장 참여자가 많아지고 다양한 인프라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거래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B2C 같은 B2B 영업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 본질은 모두가 다 엔드 유저 소비자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마주하고 있는 해외 고객들이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B2B 거래를 할 때는 해외 수입 기업들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대량으로 선박 물류를 통해서 아주 느린 전환 주기를 가지고 B2B 영업을 했죠. 그리고 마케팅 방식도 오늘 여기에도 보니까 대부분이 다 이렇게 IT 이런 장비를 두고 마케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전에는 전시회나 박람회 오프라인 위주로 제품을 소개해야 됐고 혹은 내가 바이어가 있는 곳까지 가서 대면 형식의 형태로 방식을 영업을 해야 됐죠. 그렇지만 현재 해외 소비자들은요. 국경의 그런 여러 가지 장벽들이 허물어지면서 우리의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시간의 거래 주기로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거래 방식이 오프라인을 넘어서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방식이 주가 되고 있고요. 판매 특징에는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지만 소량입니다. 그리고 배송 시간이 굉장히 단기간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항공 물류가 주요 물류 수단이 되었고 또 상품 전환 주기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것은 소비자들의 소비 트렌드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이처럼 롱테일 제품을 찾아보기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졌죠. 이전에는 정말 잘 나가는 탑 제품을 1년, 5년, 10년 이렇게 판매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3개월, 6개월 이렇게 주기로 변경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온라인 마케팅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비대면이 많아지다 보니까 계약 해지가 굉장히 용이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다른 국가와의 B2B 거래에 있어서 리스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에 굉장히 신뢰도 있는 바이어를 만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고객들이 어떤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요. 스몰 미디엄 스케일의 B2B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뭐 알리바바의 셀러, 아마존의 셀러, 라자다의 셀러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고 혹은 해외에 나만의 플랫폼을 가진 분들 그리고 요즘엔 또 누가 있냐면요. 뭐 왕홍이나 인플루언서 분들도 우리 거래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분들 이 스몰 미디엄 스케일의 고객들은 B2C와 B2B의 특장점을 모두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몰 미디엄 고객의 대상은 개인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법인 고객이 될 수도 있어요. 거래 규모가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천차만별입니다. 50만 원대 거의 샘플 비용이다 싶을 정도의 금액일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서로 거래가 잘 되고 또 어떤 인플루언서가 굉장히 많이 팔게 되면 뭐 10억까지도 가는 여러 가지 형태의 거래 규모가 생기고요. 구매 프로세스는 1인 기업일 경우에는 굉장히 짧지만 또 10명 이상의 어떤 팀일 경우에는 구매 프로세스 역시 길게 되겠죠. 또 구매를 결정하는 참여 인원이 어떤 부분에서는 소수입니다. 혹은 1인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뭐 기업 법인 고객일 경우에는 다수가 구매 결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구매 프로세스가 길어질 수가 있고요. 또 이들에게 필요한 정보량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릅니다. 어떤 인플루언서는 자기가 좋아서 이 제품을 구해달라 하는 경우에는 정말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진 않지만 어떤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제품을 왜 팔아야 하는지, 이 제품이 어디서 마케팅이 됐는지, 그리고 또 온라인 무역이기 때문에 관련된 규제나 이런 것들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등등의 많은 데이터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B2C와 B2B의 모든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고객이다. 그럼 우리 스몰 미디엄 고객들 대부분 저희가 이제 동남아나 뭐 미국,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대부분 밀레니얼 세대의 분들이 바이어입니다. 이전에는 좀 30, 40대 이상의 분들이 많았는데요. 대부분 90년대 이후의 친구들이 바이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밀레니얼 세대 분들이 많고요. 또 그분들은 IT 기술 업무 방식 도입이 굉장히 편리한 시대입니다. 스마트폰 세대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또 그분들과 소통할 때는 이전에는 이메일 위주였다면 각각 나라마다 잘 쓰는 그런 소통 도구가 있잖아요. 뭐 왓츠앱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웨이신이나 팅톡 그리고 뭐 카카오톡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절차가 필요하지 않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빠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졌죠. 또 온라인이기 때문에 복잡하고 아무래도 국가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통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되는 프로세스들이 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의 복잡한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굉장히 다변화되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의 오더가 굉장히 늘어나는데요. 이게 지금 말하는 스몰 미디엄 스케일의 B2B 고객들이 가장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리테일러들은요 항상 해외에 여러 가지 상품을 한 번에 송칭 받아야 되는 수요가 있는데요. 매년 제조사 수도 많아지고 브랜드도 많아지고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방식도 많아지고 이러한 빠른 트렌드 변화를 관리하는 데에 굉장한 페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바이어들을 만나면요. 너가 바이어분한테 이제 몇 개의 브랜드를 직접 연락하시냐라고 물어보면요. 직접 연락하는 건 없지만 해결해야 되는 브랜드가 거의 20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 200개 브랜드 서플라이어를 찾고 뭐 하루에 한 명씩 소통을 해도 1년이 모자란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유통자의 역할도 굉장히 커진 시기입니다. 이전에는요 저희가 되게 비교적 단순한 방식으로 B2B를 했어요. 그냥 되게 유명한 제품, 인기 있는 제품을 추천해주면 월 단위로 혹은 뭐 개런티 형식으로 대량 발주가 있었다면 현재는 정말 많은 제품들이 일 단위 혹은 주 단위로 타이트하게 소량으로 발주하기 때문에 이 거래를 성사하기 위해서 복잡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성이 증가한 이 시기에서 우리 서플라이어 분들, 브랜드 분들이나 제조사 분들 혹은 중간 유통사 분들, 특히 이제 뷰티나 생활용품 위주의 분들의 어떤 이슈 사항이 있느냐 하면 항상 외국 파트너 기업을 어떻게 서칭해야 하는지, 그리고 글로벌 물류는 각 나라마다 다른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각 나라마다 무역 통관과 규제는 어떤 것이고 내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또 아무래도 온라인 그리고 비대면 혹은 다른 내가 가보지 못한 국가들과의 거래가 늘다 보니까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해야 되고 결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또 IT 기술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혹은 대부분의 온라인 거래의 바이어들은 자기만의 또 IT 그런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부분들을 팔로우업해야 되는지도 어렵고, 각 나라마다 어떠한 마케팅 수단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마케팅을 진행해야 되는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와 문화 장벽을 어떻게 넘어야 되는지, 온라인으로 넘으면서 또 다른 여러 가지의 이슈 사항이 생겼습니다. WTO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 전체 수출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 중에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해서 하는 기업이 97%가 수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제가 방금 말했던 이 부분들이 무역 장벽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단순화하고 반복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디지털화해서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 세계의 80개 국가의 1000여 개의 바이어들에게 한 번에 이 모든 프로세스를 온라인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B2C를 사듯이 B2B를 구입하게끔 저희가 플랫폼을 만들어서 솔루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B2B 고객들이 요즘 찾는 서플라이어는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업체들이랑 제휴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소비자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 혹은 그런 것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서플라이어입니다. 고객 취향이 정말 많아졌고 지리적으로 분산화돼 있고 또 개인화 맞춤화된 제품의 수요가 정말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다품종 소량화를 할 수 있는 제품이 서플라이어들이 많이 찾습니다. 그리고 제품이 최적화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시장 테스트를 통해서 제품이 빠르게 수정될 수 있는지, 빠르게 최적화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블랙 프라이데이나 아니면 얼마 전에 알리바바 샹시 11.11 이런 이벤트에 맞춰서 새로운 아니면 콜라보 제품을 내놓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충 주기 변화. 현재 시장 상태가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들도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타이트하게 발주합니다. 그런데 또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또 온라인 판매자분들은 아시지만 물류 시간에 대한 그런 요구 사항이 굉장히 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나 아니면은 이런 셀러분들 판매되고 소비자가 48시간 안에 받아야 하는 등 이러한 요구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동남아나 미국, 중국 이렇게 먼 곳에 있는 바이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집 옆에 창고가 있는 듯이 빠르게 재고를 보충해달라고 하는 요구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를 안정적으로 보충해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통합 공급망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아까 앞에 말했듯이 온라인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전처럼 B2B가 아니고 B2C 같은 B2B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조업체 혹은 브랜드, 그리고 중간 유통 벤더나 그리고 또 마케팅, 이 모든 밸류 체인이 타이트하게 형성되어 있는지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B2B를 하실 때 그 B2B 바이어 담당자가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우리 여기에 판매해서 이 제품이 올라오면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이고 어떻게 1년 단위 혹은 10년 단위 어떠한 계획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거든요. 이게 바로 이 통합 공급망 관리가 잘 되어 있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어렵게 제품을 가지고 와서 띄웠는데 제품이 없어지거나 갑자기 제품을 주지 못한다는 이러한 말을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재고 부족 현상이 없을 만한 제품들을 고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 B2B, 해외의 B2B 고객들이 염두에 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요, 마케팅 따로, 유통 따로, 그리고 예전에는 대리상들한테 얹혀서 혹은 그들에게 기대어서 하는 영업 방식이 사실상은 이제는 힘들다는 겁니다. 마케팅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팔지, 이것들이 모두 다 한데 모아서 한 번에 스케줄링 되어야 되고 이러한 모든 밸류 체인들을 통합해야만
성공적인 B2B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중국 시장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래도 중국 시장이 가장 선두주자이고 또 인프라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중국 라이브 커머스가 전성시대입니다. 2019년에 라이브 커머스 거래액이요 73조 정도 되고요. 아마 이거는 제가 2019년도에 있었던 데이터이기 때문에 163조까지 달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라이브 커머스 사용자가 2억 6,500만 명 규모입니다.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왕홍 있잖아요. 라이브 방송에서 가장 유명한 리자치, 웨이야 이 두 분이요 10월 20일 저녁부터 21일 새벽까지 7시간 동안 라이브 했는데요. 이게 이제 광군절 예비 라이브 방송이었거든요. 그런데 웨이야의 시청자가 1.4억 명이었고 리지아치가 1.6억 명입니다. 두 사람의 매출이 총 합쳐서 1.1조였어요. 정말 큰 시장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라이브 커머스 많이 한다고 정말 신문에서도 많이 듣고 어디 브랜드 라이브 커머스에서 매출 많이 달성했대, 이런 것들을 쉽게 들을 수 있는데 왜 내 제품은 그곳에 보이지 않을까? 왜 우리는 쉽게 들었지만 실제로 집행하려 보니까 라이브 커머스 여기에 태우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라이브 커머스가 바로 왕홍을 찾아서 하는 게 아니고 유통 인프라, 물류 인프라 이 모든 것들이 갖춰진 상태에서 진행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류와 인프라 유통이라는 말은 사실 내 제품이 어디 B2C 점포에서 혹은 어디에선가 URL을 따올 수 있는지 이거예요. 그래서 유통이 기초가 된 후에 그 다음에 마케팅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브랜딩인데요. 많은 분들이 우리 제품 한국에서 어디에서 많이 팔렸어요. 이 제품 진짜 유명하니까 팔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는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마케팅하고자 하는 플랫폼, 예를 들어서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중국에서는 분명 시드 작업이 이제 샤오홍슈하고 틱톡, 중국판 틱톡에서 많이 이루어질 텐데요. 여러분의 브랜드를 샤오홍슈하고 틱톡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거기에서 나오지 않는 제품은 이 세상에 없는 제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한국에서 잘 판매되었지만 내가 타겟하고자 하는 플랫폼에 내 브랜딩의 이미지가 잘 안착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잘 시딩 작업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항상 이제 앞에 마케팅까지 잘 했는데 매출로 연결되지 않아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것은 이제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마케팅하고 매출이 같이 될 수 있는 플랫폼을 선별하시고 거기에서 많은 작업들을 해놓으신 상태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셔야 되는데 라이브 방송 따로 그리고 유통 따로 진행하시다 보니까 이 두 개가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출로 연계되는 마케팅을 계획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했던 그냥 예시를 한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판매 계획과 마케팅 계획을 거의 동시에 진행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이러한 정말 0부터 시작해야 되는 브랜드가 어디에서 시작해야 될까를 고민하신다면 샤오홍슈를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게 빅데이터를 볼 수 있는 오픈 소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되게 비싸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샤홍슈면 샤홍슈 빅데이터를 볼 수 있는 곳이 있고 틱톡이면 틱톡의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그런 플랫폼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키워드, 제품 카테고리별 컨텐츠 누적량, 인터랙션 통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요, 우리가 키워드 뽑아낼 때 굉장히 많이 감으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키워드로 성공했대, 나도 이 키워드 사용해야지. 이제는 디지털 무역 되면서는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이 시장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이죠. 모두 다 모든 의사 결정에 있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의사 결정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샤오홍슈를 먼저 선택하신다면 여기에서 내 플랫폼에서 원하는 그런 키워드가 무엇인지, 인터랙션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처음에는
리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체험단들을 통해서 내 제품이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제품이 처음 완전 새로운 제품이 왕홍이나 그 인플루언서들한테 가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체험단을 통해서 내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이것을 샤홍슈를 통해서 이제 고객 리뷰들을 많이 활용하시고 또 체험단 하시면서 생각지도 못한 키워드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한번 나의 제품이 어떻게 반응이 되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틱톡입니다. 요즘은 숏 클립이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그리고 틱톡하고 샤옹슈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게 여기에서 마케팅함과 동시에 B2C 점포도 만들 수 있고 바로 판매할 수 있는 URL을 연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시딩 작업이 끝나시면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친구들, 왕홍이나 인플루언서를 섭외하셔서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또 그런 것들 인터랙션을 확인하시고 그와 동시에 잘 되는 콘텐츠가 무엇이냐를 확인하신 후에 그 방향성에 계속 기름 붓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이럴을 진행하시면서 좋기로는 공식 계정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케팅을 정말 많이 했는데 한데 모아지지 않으면 이것은 또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좋은 게 공식 계정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의 인증 비용이 드는 정도이고 운영 대행사한테 운영을 맡기지 않고도 우리가 어느 정도 했던 것들 뭐 체험단을 했으면 체험단 콘텐츠, 라이브 커머스 콘텐츠를 여기 한 곳에 모아놔서 내 브랜드의 프로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들었던 비용에 비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초적인 작업들을 해 두시고 영업 경로를 설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최적화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게 가장 화두이죠. 경쟁사 컨텐츠를 분석하시고 내 브랜드와 적합한지 아닌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유명하다고 어디 뭐 대행사에서 주는 그런 유명한 왕홍을 찾아다니실 필요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했던 왕홍 중에 인터랙션이 잘 나온 게 오히려 정말 진성팬을 가진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함께 이제 시도를 많이 해보시고 거기에서 인터랙션이 어떤지를 보시고 거기에서 괜찮으면 그 친구를 뭐 연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떠오르는 KOL과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계속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상세 페이지라든지 브랜드를 노출할 수 있는 부분에 계속 셀링 포인트로 같이 콘텐츠를 가져가시면 여러분들의 브랜드에 하나의 여러 가지 프로필을 만들어줄 수 있죠. 이것은 곧 나중에 B2B 영업하실 때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저희가 직접 한 것들만 가지고 나왔어요. BJ가 주도하는 플랫폼 아까 말했던 샤옹쇼와 틱톡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바이럴하고 싶은 제품들을 사전에 B2C 점포라든지 혹은 어떤 셀러를 통해서 제품을 올려두시고 그럼과 동시에 바이럴 컨텐츠들을 진행하시면서 라이브 방송이 진행됐을 때 이렇게 3박자가 맞아야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10% 20%의 결과를 우선적으로 이제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떠오르는 KOC를 발굴하셔가지고 주기적으로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그 제품을 노출하는 이 행위가 처음에는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시지만 차후에 보면은 B2B 영업하는 비용을 절감했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저희가 직접 했던 건데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정말 이것은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제품 하나를 가지고 나왔는데 10만 원, 20만 원 이상의 제품이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거 온라인에서 판매하기 힘들 것 같다. 근데 저희가 시드 작업을 잘 해두고 저희 이 제품을 사용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방송을 시켰더니 정말 지금은 없어서 못 팔 정도의 제품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많은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참고는 하시되 꼭 그렇게만 되지 않고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만의 최적화된 플랫폼에서 나만의 충성 고객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하시고 이러한 도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B2C 역시 점포 운영하는 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데요. 샤홍슈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습니다. 나중에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B2C 하기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운영 어려울 것 같아요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진성 고객을 찾고 또 타겟 유저를 고도화시켜서 마케팅 효율을 극대화시킨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비용을 태우시는 거고요. 이것도 역시 나중에 B2B 영업할 때 진입 비용을 굉장히 많이 낮춥니다. 그래서 아까 또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B2B 고객들이 원하는 게 서플라이 체인 그리고 모든 밸류 체인이 잘 통합되어 있는지를 본다고 했잖아요. B2C 점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굉장히 큰 그분들의 그 구매 결정의 큰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중국 그 진출의 계획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B2B를 위주로 하는 기업이지만 아까 제가 말했듯이 B2C 같은 B2B 영업을 한다라고 말했던 게, 아까 모든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계획을 해서 B2B로 가기 위한 그 전 단계에 많은 부분을 우리가 시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저의 발표였고요. 여러분들이 중국 시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K뷰티 뭐 한국 제품이 수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두려워하시지만, 저희가 시장에서 본 그 변화들이나 반응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중국 시장에 진출하신다면 생각보다 많은 실수를 범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진출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부터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을 통해서 취합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우선 첫 번째 질문으로, 왕홍 마케팅이나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고 싶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부담이 되는데 대안으로 혹시 다른 마케팅 전략이 있을까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플랫폼 자체가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플랫폼들이거든요. 근데 초반에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중소기업 바우처라든지 무역협회에서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 브랜드가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떠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거의 제가 알기로는 무역협회에서 각 지역마다 또 뭐 북경이면 북경, 미국이면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지원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하시면 이런 프로그램을 먼저 찾아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중국 시장이 물론 큰 규모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웬만한 기업들은 다 진출해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아직 도전해볼 만하다 하는 블루 오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뷰티 제품이야말로 정말 과열된 시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듯이 아직 무수한 소비자들이 아직 온라인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력만 있다면 충분히 셀링 포인트를 가지고 도전해 볼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질문이 뭐예요?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블루 오션이 네. 혹시 있는지. 근데 요즘에 제가 또 저희가 이번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겪은 게 뭐냐면요, 개인 위생 청결 제품에 대한 그런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근데 저희도 계속 바이오한테 이런 부분들을 추천하려고 하니까 많지가 않았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너 뷰티 제품들에 대한 또 이런 수요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도 같이 급증하는 것을 저희가 직접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어떤 제품을 원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어떤 제품을 가장 잘 만들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시고 셀링 포인트를 잘 잡는다면 제품이 무수히 많아도 소비자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하시고 기획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회성 왕홍 마케팅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준비하면 되고 현지 에이전시는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일회성 왕홍 마케팅으로 매출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 말했듯이 왕홍이 그 결정하는 게 있어요. 이 제품이 어디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또 어디에서 보이고 있고 이러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종합적인 것들이 같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왕홍 마케팅을 해야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판매 유통 채널 그 계획과 마케팅 계획을 동시에 진행해야 된다는 게 그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도 왕홍 정말 유명한 친구들 다 해봤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생각지 못한 수요가 나오기는 하지만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건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미 유통 채널에 많이 보이는 제품들이 왕홍 마케팅했을 때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이것들을 한 명 왕홍에게 모든 것을 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확실히 현지 경험이 풍부하셔서 많이 그런 인사이트를 보여주시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강연 도중에 재고 보충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면 될까요? 제가 이전에도 요즘 신선한 어떠한 제품을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 유통기한을 줄였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기타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에는 유통기한이 너무 짧은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되고 나중에 재고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제품을 이제 수출하기까지 비안 준비하고 무역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 준비하고 그리고 제품 올리기까지도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플랫폼마다 유통기한에 대한 그런 요구 사항이 있는데요.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버리면 판매되지 않았을 때의 리스크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유통기한이 너무 짧은 제품일 경우에는 조금 해외 진출을 피하시고 차라리 조금 늘려서 다른 제품을 내놓으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답변을 하시는 도중에 네. 또 추가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마시는 차나 음료의 경우에 시장 반응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시장 반응은 제가 감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뷰티 제품만 하다가 식료품에 대한 또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수요들을 봤는데요. 차나 마시는 제품은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차를 많이 마시잖아요. 그래서 요즘 되게 신선한 제품들이 신선하기보다는 특별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를 가지고 중국에 진출하신다고 하면 그쪽의 문화를 분명히 잘 이해하셔야 되고 그냥 한국에서 좋은 차라고 해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지에 예를 들어서 요즘 중국 차 같은 경우에는요 캡슐 형태로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장인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굉장히 품격 높지만 가성비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현지에서 팔리고 있는 제품보다 내가 경쟁력이 있는지를 판단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남은 관계로 네. 추가로 혹시 저희 이제 시청하고 계시는 대부분 중소 중견 기업에서 재직하고 계시는 뭐 기업 대표님이나 실무자분이신데 네. 그런 분들께 적용되는 어떤 마케팅 전략이라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희 협회 또는 다른 유관기관에서 하는 지원 사업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점 등 당부의 말씀이 혹시 있으실까요? 당부요? 제가 사실 이번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에 처음 이렇게 오래 있어 보거든요. 근데 7년 정도를 중국에서 계속 유통을 하면서 뭐 사드도 겪었고 뭐 여러 가지 악재들도 많고 또 중간에 여러 번 세법도 변하고 법도 많이 변하고 플랫폼도 너무 다 변해가지고 정말 복잡해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동남아를 진출을 했는데 생각보다 동남아에서는 또 이윤도 굉장히 많이 나고 괜찮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미국도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괜찮을 것 같지만 폭발력 있는 수요를 아직은 보질 못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을 다시 보니까 정말 인프라가 잘 되어 있고 그러니까 유통을 하기 위한 모든 준비 과정이 다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동남아가 지금 떠오른다고 해도 인프라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이 아닌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출하기에는
리스크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잘 되어 있는 중국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내 제품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판단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처음에는 중국을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잠깐 한 적도 있는데 그래도 중국 시장을 먼저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네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강연해 주신 심세나 대표님께 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